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 전 무상급식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밝힌 말인데요. 900억에 가까운 광역단체 예산이 사라지면 결국 그 부담을 기초단체가 져야 할 겁니다. 무상복지 확대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시장, 월요일이라 바쁠 텐데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남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성남시 포함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총액이 대개 한 7,700억 정도 될 텐데, 네. 이 중에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이제 한 870억 정도, 나머지 90% 가까이를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각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네. 성남시도 예를 들면 이제 총액이 한 540억 정도가 되는데 중학교까지 네. 이제 도 부담금이 한 54억 원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성남시 그다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가 부담하는 거는 생색내기 수준 정도라고 보이지고요. 근데 이거조차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초등학교 급식의 540억 드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54억이면 그 정도, 한 10% 정도 부담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10%만 줘도 못 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성남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기도가 부담하는 이제 급식 지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예 그 급식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부분의 일부하고 네.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성남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장기적으로는 다 확대할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친환경 급식 부분만 추가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경기도가 깎는다고 해도 저희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부분 예산을 다 충족해가지고 계획대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현재 예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지 못하고 네. 친환경 급식만 일단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네. 친환경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좀 비쌉니다. 한 30-40%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성남시의 예산 통과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성남시 의회의 다수당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네. 예, 만만치 않은 견제와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상급식만은 의견이 통일된 겁니까? 이게 좀 약간 사연이 있는데 네. 아마 제가 시작했으면 아마 심각하게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제 전임인 그 새누리당 시장이 시작을 했고 네. 저는 이제 확대한 쪽이고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회가 동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었으니까 통과가 됐고 그 후에 저희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반대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더 이상 반대는 안 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혹시 뭐 반대하면 또 시민들하고 같이 뭐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겠죠. 지금 새누리당의 성남시의회 네. 그 이재명 시장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아마 상대당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간적으로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다행히 전임이라면 이대엽 시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성남시 청사를 수천억 들여서 만들었던 그 시장님이 그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틀을 잘 닦아서 우리 이 시장님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크게 덕을 봤습니다, 제가. 네. 그 이재명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재정 상태는 이런 무상급식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당시 모라토리움 뭐 선언이라고 하는 그 폭탄 선언 이유가 됐던 게 이제 비공식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비공식 부채가 예를 들면 남의 돈 보관하고 있던 거 쓴 거, 뭐 외상값 안 갚은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액수가 7,285억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희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2,500억 정도인데 약 3년치 정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임기 내 빚만 관계 생겼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못 갚고 나머지 갚겠다 그랬던 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건데요.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예산을 좀 쥐어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어디서 돈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참 놀란 것이 처음에 저희 계획은 이제 현금으로 한 500억 정도씩 예산을 절감하고 이제 1,0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장기 지방채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쥐어짜서 예산 조정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연간 한 1,500억씩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년 만에 현금으로 한 5천억 정도 마련하고 지방채는 1,200억 정도만 더 늘어나는 선에서 그 비공식 부채를 다 해결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이제 연간 1,500억 이상씩 절감하던 예산을 이제 정상화하니까 여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참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이 예산 집행이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보통 뭐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쥐어짜 보니까 그 완전히 흥건하게 젖은 걸레더라고요. 아니 그 성남시의 연간 예산이 2,500억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가용 예산이 그러니까 명목상 예산은 뭐 일반 회계 1조 3,600억 그러는데 대개는 인건비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딴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선택 여지가 있는 거를 이제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뭐 선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도서관 지을까, 빚 갚을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원래 예산은 겁니다. 원래 예산은 1조 3천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경직성 경비, 뭐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하면 가용 예산이 한 2,500억 됐는데 이걸 절감하니까 연간 1,500억 이상 남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걸 갚고도 살림이 되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이걸 좀 국가로 확대를 하면요. 나라 예산도 결국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도 실제로 이제 경험한 건데요. 그 아무 쓸데없는 환경 피해나 끼치는 4대강 사업 같은 걸 몇 년 만에 22, 3조 원씩 날리고도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채가 늘긴 합니다만 그런 것만 안 해도 또는 이제 부정부패만 안 해도 저는 복지예산 마련하거나 뭐 이런 살림 정상화인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규모의 낭비, 누수가 있을 거라고 보죠. 성남시도 이런데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1조 3천억 예산에 2,500억의 중에서 1,500억을 줄였다면은 거의 예산의 10%를 줄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300조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년에 저는 최소 뭐 무식한 계산이긴 합니다만 10% 정도는 낭비성 요인으로 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조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세금을 더 안 걷더라도 이런 예산 절감을 통해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네요. 저는 성남시 경험에 비춰보면 저희가 물론 좀 잘 사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연간 1,500억씩 현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제가 취임 당시보다는 연간 이제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1,000억이 더 늘었습니다. 1,000억 거의 가까이 900억 넘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1,500억이 아니라 2,400억 이상 마련한 거죠. 그렇죠.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남들이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들, 생생내교용, 특히 토목공사들이 문제입니다. 뭐
땅 사서 건물 짓고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막 초호화판으로 짓고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토목 예산 부분에서만 약간의 이제 축소, 연기, 취소를 해 나가면 얼마든지 복지 예산 정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혜택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을 그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모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절대 불가능한 과정이죠. 아니, 뭐 아니면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뭐 더 성장하셔서 대통령을 하시든가. 그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일 테고. 뭐 네네. 겸손했습니다. 전 국가 예산이든 지방정부 예산이든 참 낭비요인이 많아요. 제가 원래 그 대학원 석사과정 그 논문이 네. 그 부패를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개인이 어디 가서 100만 원을 훔치면 네. 그 개인은 피해를 보지만 사회적으로 손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는 100만 원을 어떤 관료가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는 한 1억 원 써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100만 원 자체를 훔치면 들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적당히 또 이렇게 속된 말로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마사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이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효불급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한 돈 100만 원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의 몇십 배 이상의 낭비가 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도둑놈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더니. 나라 망합니다. 네. 자, 그 따지고 보니까요.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공약들이 주로 복지 관련 공약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500억 정도 빚 갚는 것 외에도 1,000억 가량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좀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걸레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를 들면 몇백억짜리 공사 몇 개만 연기하고 축소해도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진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의회 문제였습니다. 시민들이 다 원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칭찬받을 것 같으면 반대하고 부결하고 삭감하고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성남이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란했던 이유는 제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고 시민운동을 하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 중에 다 반대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하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거 시민들이 원하는 걸 관철하는 방법이 요란하게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싸우거나 또 어디 쳐들어가거나 언론에다 요란하게 항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남이 시끄러웠는데 시민들이 의외로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한 템포씩 늦긴 했는데 일단 삭감되면 또는 부결되면 시민들이 나서서 관철시키고 또 부결되면 시민들이 나서고 이런 한 템포씩 늦긴 했습니다만 결국 시민들의 참여 협조로 하고자 하는 일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포기한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저희 원래 의도대로 다 진행이 됐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건데요. 네네. 우선 토목 마피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인천이나 이런 데는 아마도 되게 어려웠을 텐데요. 저희는 초기에 이제 소위 모라토리엄 선이라고 하는 너무 어찌 보면 강력한 폭탄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구조 조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게 눈에 띄는 항의를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협조가 잘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저한테 무슨 트위터나 이런 걸로 너 공사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너 표 될 것 같으냐,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공사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체로 시민들은 실제로 삶에 피해 본 게 없으니까요.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됐고 그러니까 별로 불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는 얘기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김기수가 아니고 김문수.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까지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대선 나간다. 네. 그래서 대선용으로 무상복지 이 정책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출마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는 이제 아직도 미정으로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예산이 총액이 15조 6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약 4천억 정도 아마 세수 결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다 깎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870억 원 정도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한 일인데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의지나 철학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 실제로 돈이 없다 그러면 토목사업 하는 거 뭐 어디 큰 뭐 문화 홀 짓는 거 이런 거 한두 개만 연기 축소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수층 급식 그러면 이렇게 좀 부르르 떠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위 보수층의 눈길을 한번 끌어보려는 거 아닐까? 크게 타격도 없는 일이고요. 워낙 뭐 무상급식 자체 비중도 적으니까 마음을 끌어보기 위한 제스처 정도 저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참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와고 듭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도 지금 네. 새누리당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촉구 광고를 네. 마치 선거운동인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변호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도 변호사인데요. 네. 그 지금 끌어댄 이제 선거법 조항이 네. 분기에 한 번만 자기 업적이나 사업 계획이나 홍보해라. 네. 이거 우리가 뭐 했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하려 그럽니다. 네. 이런 거 자꾸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가 한 거는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본 바로는 네. 무상보육 원래 약속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정치적 요구거든요. 네. 우리 돈 없습니다. 네. 약속대로 하세요. 요거는 그 해당 법조문이 말하는 업적 홍보라든지 사업계획 홍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해당되는 법조문은 아무나 읽어봐도 나 정치적 주장,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걸 못하면 그게 무슨 업적 홍보겠어요. 사업계획 홍보도 아니고. 저희도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재정보전금을 깎겠다 이러길래 그거 왜 깎냐? 깎지 마라. 지방세 증액시켜줘라. 네. 이런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요구를 글쎄 업적 홍보나 사전 선거운동 제가 변호사인데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나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은 재선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견제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확률이 별로 안 높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이 시장님 다음 성남시장 선거 재도전 하실 거죠? 해야죠. 떨어져도 나가야죠. 될 글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가능성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시장님 시민들이 판단하시니까요. 시민들 네. 판단이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절감하고 빚을 갚고 복지를 늘린 그런 공로를 뭐 시민들이 인정하시면 재선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떨어지겠죠.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